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세요. 남윤수. 한승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 마지막 책 전기에 대해로 이제 이번에 토론해 볼 거고, 네, 그러합니다. 네, 네. 진짜 마지막 책이다. 행복한데? 응? 행복한데 마지막 책. 그러니까 한 학기가 굉장히 빨리 끝나가는데 음흠. 그래서 뭐 책 읽은 후기 한번 얘기해 볼까? 좋습니다. 이 책 뭔가 항상 그렇지만 왜 마지막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계몽주의부터 이제 이성, 과학, 그리고 이제 이 단어 여기서는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 그 결국 진보적인 방향으로 좀 서술하는 책이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네. 종교 전쟁의 참화를 이렇게 또 다시 갖고 오더라고요. 종교가 참 되게 정말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걸 또 느끼고 위어드에서도 되게 중점적으로 다뤘잖아. 음, 종교를. 근데 여기서도 되게 인간 이성의 사용을 언급하기 전에 이제 종교 전쟁이 굉장히 약간 오작동 마냥 이렇게 서술한 것 같긴 한. 근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라지면서 지금이 딱 그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휴머니즘적 접근으로 하는 시기고 계몽주의가 시작을 시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보적이다. 근데 그거를 엔트로피적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역시나 약간 뭔가 이런 책이 나오길 고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책이 나와서 굉장히 더 복잡하던 뭔가 마음에 더 정리적 나열이 확실하게 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상당히 조금 낙관적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 뭔가 약간 항상 뭔가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정말 과거에도 이를 했고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약간 뭔가 정말 귀납법처럼 앞으로도 이러할 것인가? 뭔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심어주는 책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약간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섣불리 그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때까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좀 맞는 말이겠지만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라고 이제 딱 단정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약간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낙관적으로 살 수 있을까? 막 그리고 현재 막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 우리 미래에 있어서 정말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행복하게 끝날까? 왠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또 불안함이 좀 남는단 말이지. 물론 이 음, 책이 손을 놓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치. 그래도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란다는 느낌으로 쓰여진 책 같고, 그래서 약간 이 책을 읽고 마냥 안심하기보다는 그 누구보다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뭐 너 얘기하고 싶은 주제 있다 하지 않았냐?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나도 좀 있긴 했거든. 뭔가 또 상반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뭐 우리의 생각이 아니. 약간 방향성. 뭔가 방향성. 괜히
난 억지로 찾으려고 하다가 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그래? 없지 않아 있는. 나는 좀 몇 개 있어. 일단은 오늘은 좀 적어서 할까? 기다려봐. 노션을 킬까? 화면 공유해서. 좋아.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뷰 바꿔주고 오늘은 여기서 못하게. 응? 오늘은 캠프파이어야. 배경이 좋은데? 뭐야? 배경 없어졌는데? 없어졌네. 아 이게 그 배경을 지원해주는 게 따로 있나 보다. 여기가 되는 게. 기다려봐. 그러면은 원래 하던 데에서 해야겠다. 아, 근데 나는 학자들이 나름의 뭔가 내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기준 틀이 비슷했단 말이야. 뭐가? 그러니까 이 책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책들의 기준 틀이 비슷했단 말이야. 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뇌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물질 엔드 올 놀게이트 뭐 그것처럼 있다 했잖아, 책에서. 음, 근데 그거의 기본적인 기준 틀의 구성이 똑같으니까 인간이 뭔가 이걸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걸 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뭔가 굳이? 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 오케이. 일단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 이거. 보, 보편 기본 보편 소득인가 그런 게 있었거든. 음. 이게 실현화 되면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일을 안 해도 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그 소득이 보장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 시행한다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한다? 뭐 다 우리나라 안에 생각해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 뭔가 접근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음, 뭐 약간 한번 여러 물어본 개로 거지. 나눠서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어 나는 뭔가 그리고 환경 문제 얘기해보고 싶었어. 기후변화. 너가 살짝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던 것 같아서 기후변화. 아하. 난 약간 그거 어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것은 문제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달라져서가 아닐까 라는 의견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아 잠깐만 카메라 끄고 나 그 책이 그 핸드폰으로 찍어놨던 거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애매합니다. 행복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
응, 나도 그거 얘기해보고 싶었어. 행복한 삶. 행복. 또 뭐 있어, 너? 뭐 일단 이걸로 했다가 없으면 아, 그래, 이거. 정말로 앞으로 상황이 괜찮아질까? 이거. 또 해야 될 것 같고. 불안을 받아들여야 될 우리들의 자세. 나는 그거 살짝. 그거 있잖아. 어. 불안은 약간의 막 불확실성 때문에 그 대가적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내가 저번에 아니, 책에서 책에서. 뒷부분에서. 현대인의 마음에 불안의 무게를 지우는 것이 개인의 음, 자율성이 가져다 준 다양한 선택지만은 아니다. 그치. 묵직한 실존적 질문들도 한무게 더한다. 일단 이렇게 사람들이 해볼까? 좋아. 내가 이건 좀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뒷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소득 되게 흥미로운 주제임. 음, 뭔가 내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얘기할 음, 것들.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 이게 과연 음. 실현 가능한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먼저 얘기할까? 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자체가 사실은 시행한다 했을 때 내포하고 있는 게 나는 정말 이 행위가 어쩌면 인류의 유전적 진화의 마지막 거의 끝판왕급 역행이라 생각하거든. 아니 역행, 그러니까 문화적 공진화가 결국은 유전자의 방향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잖아. 음, 그런데 진짜 이거야말로 거의 극단적인 끝판왕이라 생각하는 거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전적 진화는 생존에 관여해서 생존을 하게끔 설계되어 있잖아. 음, 근데 생존이 보장이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진짜 말 그대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뇌한테는. 그런가? 근데 약간 나는 난 약간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였어. 약간 나는, 아무튼, 인간은 편하게 생존하기를 원하자. 생존에 있어서 사실 두려워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살고 싶지 않잖아. 그치? 사람들은 편해지고 싶어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생존 본능이잖아. 근데 나는 이게 이런 그거를 실현시킨 게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실현시켰지. 원래는 항상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잖아, 그치? 맞아. 근데 현재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그러면 말이 약간 그 말이었어. 이런 어, 상황에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면 응. 여기에 맞게 진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막 예전에는 뭐 사유재산이 생기고 막 그것 때문에 위기가 뭐 생기고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뭐 응. 인간 다 이기적이고. 응. 근데 약간 그런 기본적인 거가 딱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인류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약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내 말은 약간, 아, 뭐 말 끝나?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 행위가 유전자를 일단 역행하는 행위잖아. 끝까지. 근데 내 말은 유전적 관성이 남아 있잖아, 사람은 그거랑 별개로. 그냥 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진보적으로 나아가서 기틀을 다지고 그 제도에 대한 기틀을 다지고 그걸 시행시킨 사람은 어느 정도 더 문화적 진화가 더 많이 돼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자기에 대한 메타 인지가 되고 뭐 우리 또 드디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왜 하고 있는지 대충 알기 시작했지. 근데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또래들은 솔직히 이런 생각 안 하고 다 솔직히 그냥 생각 없이 살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음, 너가 당연히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 내 친구들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이런 유전적 방향을 역행하는 흐름을 딱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그 이상 세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는 너가 말했듯이 너가 말한 게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거랑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음, 인류는 생존을 하려고 생존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을 해서 내가 아득바득 살아남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움직였잖아. 음.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 근데 그 근데 이제 본능은 남아 내가 있잖아. 생각하기에 이제 그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착각인 거지. 뇌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거고.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거기서 해방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사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해방 해방이 될 수 있는 거를 굳이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진 않다라는 거지.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일 수 있겠다. 야, 나 근데 진짜 미안한데 화장실 한 번 더 가도 돼. 아 그래? 나 빨리 갔다 올게. 그냥 안 끊고 좀만 기다려줘. 오케이 오케이. 쏘리, 쏘리.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알겠어. 약간 이렇게 보장이 되면은 진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기력해하고 힘없게 살아갈까? 정말? 삶이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항상 만병통치약 느낌의 스펙트럼적 접근이 되겠지. 내 말은.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작용도 있을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둘 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맞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야. 더 열심히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거거든. 근데 세상엔 그러니까 우리 둘도 애초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거를 그냥 생존에 대한 보장이 원동력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원동력으로서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 진짜 극단적으로 오히려 행복해 하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막 괴로워할 수도 있어. 삶의 원동력이 없어져서. 근데 솔직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의미냐면 직장인들 잡고 물어보잖아. 음,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 갖고 왜 이거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먹고 살라고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원동력이 그거야, 진짜. 그러니까 음, 우리는 먹고 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포함이 되겠지. 당연히 우리도 그 유전적 진화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지배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배를 음, 받는다 하진 않지만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다시 물어본다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탐구력이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러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다. 엄청 많아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 기본권 보장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데 그 어떻게 사람들도 될지도 모를 수도 있지. 먹고 살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거에서 해방된다고 하면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기본 보편소득이 실현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보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얼마 정도 이게 책정이 돼야 하는가랑 그 자원을 얼마나 쓸 것인가와 관련해서 조금 그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약간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서 줄 것인가도 솔직히 좀 갈려지긴 할 것 같아. 정말 근데 식비랑 생활비 딱 이것만 그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있어야 음,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이 걸려 있지 않은 한 하기 싫은 일들이 있잖아. 굳은 일들. 그냥 단순 노동 같은 거. 음. 그런 거를 AI나 로봇의 기술의 발전을 아, 통해서 그런 거를 완전히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네. 아니면 완전 생태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치, 그치. 그런 거 음, 부분만 솔직히 채워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실현 가능한 것 같거든. 정말 그 생존에 있어서는 괜찮은.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없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본소득이랑, 아니, 그러니까 기초수급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근데 기초수급은 사실상 너무 빈곤하게 살잖아. 아, 그게 아니고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바가 맞네. 퀄리티가 높게. 그치?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기초소득이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뭐 공부하는 거나 내 꿈이나 이런 것만 집중할 수 없잖아. 그 정도로, 알바도 하고 막 아, 그래야지 어느 정도 막 다른 것도 빡센데. 하고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근데 사실 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국 돈이라든지 이런 그런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그 차별성,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차별성은 있어야 하지만 그 기본적인 그 생활에 대한 보장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약간 내가 뭐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까지 의무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약간 것들. 궁금한 게, 아이, 자꾸 말을 끊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까 다 말했어. 약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약간 의문이 드는데, 일단 내가 묻고 싶은 건 약간 그 내 말은 제도를 받아들일 때 있었던 사람들하고 그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태어난 애들하고 또 다르잖아. 스마트폰 세대하고 맞아. 스마트폰이 바뀌기 전에 세대. 얘기하고 싶었어. 일단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걔네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걔네들은 유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생존에 대한 보장에 필연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못 느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부모님이 일하시고 막 돈 벌고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런 거는 사실 진짜 힘든 집 말고는 사실 좀 다른 애들은 잘 모르잖아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의식하지 않잖아 잘. 부모님이 어허. 막 말해주거나 그 막 그게 엄청나게 막 겪어지지 않는 이상. 나는 살짝 내가 느꼈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일찍 느낀 것 같아서 내가 아니 잘못 생각할 나도 수도 그렇긴 해. 있겠다. 나도 그렇긴 해. 막. 근데 우리 둘 장남이잖아. 아 그치 뭐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겠다고. 너무 음 약간 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네. 약간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캥거루도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인 거. 캥거루 중에 정확히 뭐야? 그러니까 약간 나- 대학교 들어가서 성인이 음, 돼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될 나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시점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집을 못 구하거나 직장을 못 구해서 음,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그 캥거루 그 새끼가 엄마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 느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부모님은 이미 나이가 뭐 막 이미 은퇴하시고 일하지 않을 나이 정도 됐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캥거루족이라는 거지. 부모님도 이제 더 이상 굳이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여력이. 음, 그러게. 근데 진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공산주의에 가까운 얘기긴 한데, 약간 다 똑같이 하자라는 건 아닌데, 확실히 음. 평균을 높이자는 얘기도 아니야, 이게. 맞아, 맞아. 근데 되게 최저를 높이자. 이상적이고 되게 최적의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말만 들어오면 최저를, 최저점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진보적인 방향성 항상 좋아. 음, 근데 약간 이제 소재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자. 그지.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어 현실적으로 과연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찬성할까?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상상을 왜 안 해?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아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근데 기득권이 과연 가능한다 하면 그치. 가만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에서 오는 그게 다 있어야 되잖아 사실. 응,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순환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다른 기술로서 대체를 함으로써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던가 교환하던 것들이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건데. 그나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 가장 근접한 직업이 나는 교수라고 느꼈거든. 아, 그래? 어떤 느낌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는 있잖아, 일단. 아, 근데 그것도 약간 연구비 같은 거 신청받아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치.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완전히 자유도가 높잖아. 맞아. 근데 이게 또 결국 자원이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무작정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또 다 하지도 못할 거고 사실은. 그치. 뭐 뭐 어떤 사람 신청해서 또 하고 따내야 싶은 되고. 거를 또 하지 못하게 되긴 하겠지. 그치, 뭐 따내야 되지. 뭐. 따내야 되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새로운 체제가 생겨나는 게 아닌가. 뭐 완전 이상주의적이긴 해, 지금 말하는 진짜 거.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그냥 정말 그치, 그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그게 그치. 되지 않을까. 지금 진짜 다시 개몽을 전부 다 읽으니까 뜯어고쳐야 될 것 같아. 막 일부분만 완전 바꿔서 해결이 진보적으로 되는 게 아닐 것 같아. 그런 것 그지? 같아. 응,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학교에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있잖아. 음, 걔네 나도 포함해서 솔직히 내 빼고 놀았잖아. 너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내 빼고 산 적 있었잖아. 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절대 아니잖아. 뭐 그냥 지금은, 시키니까 하잖아. 시키니까. 음, 아니면은 약간 진짜 막 내 주변에 논다고 하는 애들은 돈 막 허투루 쓰고 막 명품이랑 엄청 싸질러 대고. 그러니까 허투루 썼다는 건 아닌데 내 말은 약간 생산성이 아예 영어로 수렴하는 것들만 했잖아. 약간 그러지 않았어? 옛날에는 막 가오 막 그런 거 잡으려고 뭐 그런 게 좀 있기 중고딩 시작했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내 말은 약간 그런 게 기본소득이 지속되다 보면 돈의 사용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그런 그런 사치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약간 의미 그런 없는 느낌에서 소비들에 의미 대해. 없는 생산성이 없는 쪽으로 많이 뭔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뭔가 인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접근해선 좋을까 싶었던 거지. 몇몇 부분에서. 약간 어느 사람들 영끌 지금도 있잖아. 근데 자유도 얻어서는 영영끌을 할 거 아니야. 맨날 라면만 먹고 나머지 그 모아가지고 막 음. 백 같은 거 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정말 인간의 개성이 정말 다양성이 엄청나지겠네. 다양성 완전 극대화될 것 같아. 각각의 개성이 완전 극대화될 것 같아. 왜냐면은 결국 그 개성이 극대화되는 걸 막고 있는 거는 결국에 그런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생존에 대한 그런 거잖아. 그런 그치. 생존에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 각각을. 그치. 근데 야, 그런 근데 그거
그거 리미터가 하면 완전히 저출산도 풀리는 거지. 해결되겠다. 어? 저출산도 해결되겠다. 아, 맞지. 저출산도 완전 해결될 것 같긴 하다. 그것도 완전 생각해보면. 완전 그 이상적이긴 하다. 음, 완전 다 가능하네. 그렇지. 근데 약간 이제 그 돈을 결국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결국 음. 화폐의 가치가 거의 이제 없어지는 느낌이 될 텐데, 그럼 뭔가 지금 시장 체제도 완전히 바뀌어야 될 거고, 그 화폐 체제도 바뀌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뭔가 각각의 기여도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 돌아가는 보상 또한 좀 달라져야 할 거고, 아, 왜 약간, 물어봤었냐면 그걸 음, 약간 우리나라만 그걸 한다 하면 다른 쪽에서 이제 함몰이 있을 거거든. 근데 세계 전체적으로 시행한다 하면 그게 난 경제적으로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지금 그래서 그냥 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 맨 처음. 진짜 뭐 물론 거의 리셋하고 다시 만든다는 느낌이지. 진짜 우리가 심즈 같은 거 하듯이 리셋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진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해가지고 쉽다. 적응하기도 힘들 거고. 복잡해. 그니까. 근데 뭐 그냥 그런 사회가 재미 올까? 있을 것 같아. 뭔가 현실성은 지금은 없지만 정말 뭐 나중에 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한데 사실 진보라는 그런 것 같아. 가능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또. 그리고 뭔가 이미 너무 세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딱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하고 바로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 맞아.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 책에서도 약간 진보는 한 덩어리의 패키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 음. 산업혁명이나 세계화나 통째로 좋고 나쁨을 판단해 받아들이냐 말아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 뭐 특징들이 세부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하는 과정이다. 응용하는 과정이다. 음. 근데 확실히 근데 난 그런 시대가 난 어떻게 올 것 같냐면 응, AI나 로봇 기술 같은 걸로 실업자들이 진짜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응, 그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거고. 근데 약간 그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인간이 아니라 다른 기계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그 시기가 올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실업자들 다 죽일 거 아니면은 응. 그때는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깔아지는 그런 인프라나 이런 거에 기여하는 것들이 다 대체가 됐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필요 없다 이러면은 사실 그 사람들은 살 길이 없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 기본 보편 소득을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 조건이 충족된 상태인 것 같아. 결국에 나는, 우리 어, 항상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임승차나 우리가 더 이상 생산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거다, 사회가 유지되지 않을 거다, 막 이런 걱정이잖아, 사실. 그치. 근데 그거 왜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응. 지금은 약간 그런 구조인들 다 사람이 해야 되잖아. 다 그런 걸 대체 못하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 AI, 그때는. 뭐 저번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너가 AI 때문에 기술 대체해서 실업자들이 많아진다고 했잖아. 아, 그게 왜 이거랑 관련이 있냐고? 아니, 그건 실업자들이 많아지는데 왜 거기서 무임승차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냐고. 아,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이제 그거지. 그런 내가 말한 그런 무임승차하는 거는 결국 응,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하고 싶은 일들이나 이런 거 관해서는 딱히 기여를 안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응, 근데 뭔가 모두의 생존이 걸리거나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 거란 말이야. 응, 이미 그런 걸 다른 기계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응, 그러니까 너 조별 과제를 하는데 모두가 챗GPT로 과제를 끝내. 응, 근데 그런다고 뭐 한 명이 안 하고 놀고 있어. 근데 놀아도 응. 되잖아. 챗GPT가 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무임승차자가 생겨도 나름 사회적으로 일리가 문제가 있는데?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무임승차자가 생겨도 괜찮은 시점은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되었을 때가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게 기본 조건이라고 한 거고 근데 그때 실업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생존에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그런 뭐 봉기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시위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때 그거의 해결책으로 그때서야 기본보편 소득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 왜냐면 음, 그때는 그 기존의 시장 체계로는 절대로 이제 이거를 도입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걸 도입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때 돼서는 정말 크게 시장 제도가 개편될 수 있는 거지. 아니, 뭐, 맞는 말인 것 같아. 음. 그렇게 생각하기도.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재밌겠는데. 진짜 그 월 2에 나오는 그 우주선에 사는 사람들 같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그 뭐 사람들 다 물론 이제 뚱뚱해지잖아. 그렇게 노예같이 살고 싶진 않지만 아니 그러니까 노예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지만 근데 나는 그 전자 장치 그 이동하는 거 있다 해도 헬스는 할 듯.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그 영화에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너무 진보적 사고만 가졌나 우리가 이제? 아니야, 근데 근데 이제 좋은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그런 메시지를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완전 메시지가 뭔가 착각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런 어, 메시지를 줘야지 음, 좀 더 의미 있는 거잖아. 정말 이성적이고 완벽한 것만 하고 갈등이 없으면 그건 스토리가 될 수 없지. 갈등이 있고 그걸 해결을 해야지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음. 아까 또 뭐 얘기할라 했는데 뭐더라?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까먹은. 두 번째가 뭐였지? 생각해봐도 빨리 같이 생각해보자. 근데 아무튼 약간 그거 그냥 결국에 사람들은 편해질 거고 각자의 그 생존에 있어서 불안감이 없어질 거고 그걸로 인해서 뭐 범죄나 이런 것도 사실 뭐 즐거워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그런 생존을 보장을 못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사실 엄청 많잖아. 그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좀 되게 많잖아. 그치.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없어질 거고 그리고 정말 좀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나는 이번에 저번 책이랑 이번 책 읽으면서 이제 최근에 든 생각이 사람은 진짜 정말 편할 때 본인이 정말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긴 하거든. 응, 맞아.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뭐 항상 일시적인 거지. 영원히 그럴 순 없지. 영원히 그러면은 막 또 재미가 없어지긴 할 거야 아마. 질릴 때쯤에 뭔가 그런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나길 바라고. 근데 그럼에도 약간 그런 불안함을 갖지 않는 그게 어느 정도 행복의 조건인 것 같고. 그럼 그때 되면 사람들이 심심해 하겠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책에서 나온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제 행복하지만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그냥 아니, 돈으로서 벌어서 생존을 하는 것보다도 뭐 내가 인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아니면 그런 명예라던가 그런 거가 이제 새로운 화폐나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확실히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옛날에 수렵 채집을 하던 방향이랑 훨씬 더 멀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법이나 운전하는 법이나 그런 잡일들 있잖아. 음, 그거를 개인의 욕구가 있지 않은 한은 편리성에 의존해서 잃어버리게 될 거고 거기 부분에 대한 뇌의 가소성은 다 사라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백을 채울 수 있게 어떤 동기나 어떤 뭔가 목표가 있다면 다른 걸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음, 그건 모르지 사실. 그게 굉장히 뇌의 중요한 가소성인 부분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음, 그건 내가 모르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나도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상 세계가 뭔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인류 전체에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받긴 해. 음. 근데 뭔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상대적인 더 좋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건 마찬가지. 왜냐면 그치, 뭐 뇌는 하나 한정돼 있거든. 없어졌는데 또 다른 게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가시성이 되게. 사라지겠지. 근데 약간 그게 엄청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맞아. 그냥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근데 그냥 그것도 인식을 하고 어쨌든. 있어야겠지. 근데 뭐 막 사람들이 엄청 무기력해지는 일이 솔직히 일시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 난 처음에. 그러니까 그 무기력함이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일시적인지도 모르겠어. 어느 정도.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의 유전자는 안 남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관성이 있기 그런가? 때문에 결국에 우린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이렇게 되게 되잖아.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 다들.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기준이 돈이 아닐 뿐이지. 여전히 사람들은 경쟁을 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이제 있을 거라는 거지. 왜냐면 그때가 돼서도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할 테니까.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중요한 가치관이 생길 수 있는 거지, 돈이 아닌. 그리고 약간 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인류의 발전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질 것 같아. 불필요한 것들이 진짜 인간이 할 필요가 싹 다 없는 거니까. 우리의 하루에 있어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 쓰는 시간 또한 완전히 없어질 거고. 사람들 더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일을 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게 그들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잖아. 음, 근데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못 사는 이유는 생존에 필요한 거나 아니면 그런 뭐 잡일이라던가 이런 걸 아무튼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는 남한테 시킬 수 없잖아.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런 걸 못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약간 여담이긴 한데 스티븐 핑커를 찾아보긴 했거든. 근데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도 있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것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 음. 근데 약간 뭔가 이제. 뭔가 내 직관이랑 더 맞는 것 같아. 아, 그래? 이 작가의 팬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버려. 음. 아. 근데 항상 이제 또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교수님 추천해주신 책들을 보면은 교수님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아니면 교수님이 이런 책들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솔직히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너무 정확하니까 뭐라고 반박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뭔가 계속 찝찝함이 남잖아. 뭐 말인지 알아? 뭔 느낌인지도 알 것 같아. 근데 뭐 애초에 여기서 일단 깔려있던 기조 자체가 어떤 걸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계속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또 동시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확실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의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면 오케이. 좋겠다. 그 이상세계. 그러게. 궁금하긴 하다. 넘어가 볼까 이제? 좋아. 야, 근데 이 주제로 얼마나 얘기한 거야? 몇 분 했냐? 지금 몰라. 우리 얼마 언제부터 찍었지? 몰라. 근데 레코딩에 우리 안 뭔가 나와. 옛날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옛날로 돌아. 그냥 말하고 있는. 안 나오는데 이거? 그래? 응. 알아고 있는 게 옛날로 돌아왔다고? 우리 생각이? 아니 아니. 약간 말하고 있는 말의 펌프? 그러니까 한 주제 가지고 되게 잘 얘기했잖아, 풍성하게. 아, 예전에. 맞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잖아. 맞아. 근데 나 솔직히 어제 카페에서 찍었을 때도 난 진짜 좋았어. 아, 어제도 좋았어. 근데 그러네. 달라. 근데 솔직히 뭔가 이때까지 과제하면서 뭔가 억지로 채우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잖아. 뭐 없다고 할 순 없지. 근데 약간 오히려 그냥 어제 그냥 끊었던 것처럼 그냥 할 얘기 없으면 그냥 딱 끊는 게 훨씬 그냥 난 좋은 것 같아.
물론 뭐 과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채우기 위해서 과제하는 것보다는 그치? 그냥 정말 즐겁게 토론하고 하는 거니까. 맞아. 근데 나는 거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긴 했어. 그러니까 맞아. 근데 약간 그러니까 막 진짜 끝에 막 되게 30분, 좋았어. 20분 정도가 좀 억지로 된 아, 거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치. 통틀어서보다. 재밌네. 사실 우리 처음에도 그랬잖아. 처음에도 막막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결국에 막막했지. 마지막에 가서는 갑자기 좋은 주제 나와가지고 막 영상 2시간만씩 찍고 막 그랬었잖아. 맞아. 개성의 탄생이었나 그게? 시간을 그렇게까지 열맥할 이유는 없어.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양이 퀄리티가 중요한 것 같고, 꼭 2시간이라고 2시간 반 안 할 이유는 없잖아. 그치? 뭐, 조교님들이 알아서 잘 평가해 주시겠지. 이 부분을 보실까 과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두 개웃기. 시간짜리 영상을 다 볼 수는 없으실 것 같은데. 야, 그럼 진짜 우리는 더 길이 신경 써야 되나? 뭐 일단 다음 너 주에 메시지 넘어가자. 남겨봐. 어? 아니야. 남겨. 우리 뭐 애초에 이 수업 뭐 학점 때문에 들은 거보다는 진짜 뭔가 얻어가고 싶어서 배운 거 들은 거잖아, 이 수업. 나 이미 얻어갔어. 그러니까 많이 얻어갔잖아. 아, 진짜 소신 있게 뿌듯하긴 가자, 하다, 소신 이거. 있게. 어? 뿌듯하긴 하다.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 선택이었어, 진짜, 나름. 이번 학기에 한 17번인가 읽은 것 같아. 최고의 선택이었어, 진짜. 근데 또 이번에 읽은 얘들이 또 대부분 좀 약간 이런 거랑 잘 맞는 얘들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 뭔가? 그랬을 몰라. 수도 있겠다. 준영이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준영이 다른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아. 뭔가 응, 준영이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나중에 술 마시면서 얘기해보고 한번 알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볼까요? 기후변화. 기후변화. 이거를 여기서뿐만 아니고 모든 책에서 사실 다루는 내용이거든. 음. 기후변화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게 진짜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는 왜, 뭐 기후변화 영향이 왜 안 돼? 없다고는 못할 것 같은데 기후변화 어떻게 생각해? 막 기후변화 해수면 어떻게 상승 돼?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 사실. 어, 뭐 되게 엄청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응, 결국에 나는 이거에 기여하는 거는 그 에너지원이 제일 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응,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기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야 음 에너지원도 사실 지금 되게 꿈의 에너지라고 불렸던 핵융합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 사실 시간이 문제야 시간이 근데 시간도 이제 한 30년 남았나? 응. 30년 정도 굉장히 뒤면은 진보적인. 또 아니, 진보적인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팩트라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진행이 아, 되고 근데 있어. 그냥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 약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음, 가장 불안해한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었잖아.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하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을 때보다는 그것이 기술과 정책의 혁신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말을 들을 때 기후변화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그냥 까고 싶어서 까는 거지. 약간 사람들은 약간 여기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통은. 그냥 내가 말했잖아. 막 그렇지. 사람들은 변하는 엄청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무언가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뭔가 도파민적인 그런 게 또 있긴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 뇌는 되게 예측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예전에 책에서 봤잖아. 음. 약간 몰라. 그런 기조 때문인지 예측 오류가 발생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잘. 딱히. 뭐 그런 게 도파민으로서 다가올 때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게 삶의 활력소가 되긴 하겠지. 나는 기후변화가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고는 봐. 그래? 그러니까 뭔가 기후변화 관련 주를 사놔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헬리온사 헬리온. 그게 뭐냐? 헬리온 에너지라고 그 오픈 AI 샘 알트먼이 몇백억인가 투자한 핵융합
에너지 개발하는 스타트업이거든. 근데 음, 기존의 그 저기 K스타에서 있는 핵융합 방식이랑 되게 달라. 그러니까 그 핵융합 방식이 되게 엄청 여러 개가 컨설, 있어. 컨설팅을 하더니 많은 걸 알아. 아 그러니까 진짜 컨설팅의 핵융합 전문가 됐어 진짜. 엘리어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기술의 현황이라던가 원리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그냥 정말 시간과 자원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브레이크트루가 있으면은 사실 뭐 더 빨리 아니면 더 혁신적으로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발전 같은 경우도 되게 안전하고 소형화돼 가지고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 이 책에서도 막 뭐 3세대, 4세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나도 그거 네. 좀 봤는데 정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핵이 막 아니더라도, 미니 아크 원자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우리 그냥 집에다가 막 태양광 에너지 팬을 다는 것 마냥 소형 원자로 같은 거 둘 수도 있는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도 뭐 폐기물 문제가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게 하겠지. 그래서 근데 뭐 결국에 전부 확실히 나아질 거고. 근데 결국엔 핵융합 에너지가 내가 보기에는 에너지 피크야 피크. 그거만 뭐 그거 다음은 글쎄. 그렇지. 난 내가 보기엔 이제 그게 거의 피크인 것 같아. 결국 그 질량 결손 에너지를 인류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어마무시한 그걸 갖게 되는 거지. 어마무시한 희망인 거지. 아,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있었어? 자, 여기서 한번 아, 끊고 잠깐만. 얘기해. 마지막으로. 약간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후변에 대한 접근에 대한 태도는 나도 굉장히 이제 이 책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실 전부터 난 기후변에 관심이 많았거든. 음. 그래서 그러니까 너 스타트업도 뭐 되게 기후변화 찾아보고. 스타트업 그거 막 프로그램 이런 거 지원해서 막 하지 않았었어? 오, 맞아. 그거 어땠어? 거기서 뭐 일단 너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너가 생각하는 만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낙관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보적이고 낙관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하면 돼. 하면 되고 인류는 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데 뭔가 대중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 경각심을 그래서 안 가지고 막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이런 심각성은 그러니까 나는 낙관적일 수는 있어도 심각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음, 맞아. 나도 인정해. 그러니까 이건 심각해. 아니, 대한민국 뭐 땅의 몇 배가 되는 몇십 배가 되는 쓰레기 섬이 만들어져 있잖아. 물론 음, 해결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지금 현재는 나름 심각하다 생각해 나는. 음, 그리고 나는 미세먼지 맨날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싫어 죽겠어 솔직히 난 그것도. 음. 난 심각해 그래서 나한텐 굉장히 심각해 이거. 그리고 그래서 이게 나도 어, 아예 안 끊을게. 아니 이게 저 빨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낙관적인 상황이 직면하고 그런 거 맞는데 어쩌면 경각심은 확실히 가지고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맞아. 나도 완전 동의하는 바야. 그러니까 약간 그냥 마냥 낙관적이다, 긍정적이다, 잘 될 거다랑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아니란 거지, 아니란 거. 맞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것 같아 사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태도 이 책의 메시지도 안일 하자는 아니고 맞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도전해라인 것 같아. 응. 할 수 모든 있으니까 희망을 태도 잃지 마라. 계속 해라. 이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열심히 절대로 살아라.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들으면은 너 왜 이렇게 낙관적이야? 뭐 그런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 라고 맞아, 얘기하겠지만 내가 하실 말이 그랬어. 근데 그건 근데 아니라. 뭐 결국에 해결은 우리가 해야겠지. 우리가 정말 그치, 많은 그치. 노력을 해야겠지. 근데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렇지. 막 갑자기 뭐 우리가 멸망할 거다. 우리 어차피 해결 못하니까 그냥 냅둬라. 그냥 뭐 우리 수렵 채집인으로 퇴보하자. 이런 의견은 내지 말자. 이런 얘기인 거지. 그건 진보가 아닌 거야. 어쩌면. 그치, 일단 그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확실하게 봐. 맞아. 뭐 우리의 진보하자가 사실 뭐 생각 없이 놀자. 이런 류의 진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이 책에서 또 음,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진보도 그렇고. 그치.
그래서 약간 그거 그 메시지만 착각하지 않고 쭉 나가면 좋긴 하겠어 나도. 맞아. 나도 완전 그 얘기를 동의하는 바. 해보고 싶었어. 한번 끊었다 갈까요? 여보세요? 네, 뭐, 안 들림. 10분만 쉬고 하자고. 됐다. 소리, 나 소리. 순간 좀 와이파이가 좀 끊겼었다. 아, 오케이. 오케이, let's go. 오케이. 다시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기후 변화는 일단 컷. 응, 끝났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것은 문제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달려져서가 아닐까. 이거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이제 그 뭐지? 막 여전히 이제 막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잖아.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응,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그 비교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있어서 생각하는 기준이 좀 높아진 거지. 약간 우리가 조금 더 뭔 느낌인지 알 것 이상적 같은데 한 번 다시 설명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기준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응,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막 예전에 비해서 그래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약간 흑인 뭐 가난한 나라에서의 여자 학생이 초등학교를 뭐 졸업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다. 뭐 이제 그런 응, 것처럼 응, 그렇게 예전이었으면 상상도 못 할 건데 그거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나아진 게 맞아. 근데 응, 그럼에도 지금의 세상은 약간 그런 인권 같은 거를 더 중요시하게 됐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과거랑 비교해서 나아진 거는 틀림없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심각한 사안을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 그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나아졌고 그게 엄청나게 큰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제 그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를 보면은 그런 미디어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과장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한다라는 이제 그 기준이 높아졌다. 그런 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게 약간 이건 뭐 토론할 주제보다는 약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도인 것 같긴 한데 기준이. 너도 나도 그렇게 근데,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무조건 항상 느끼는 게, 음, 나 여기서 그냥 폭탄 느낌으로 발언하면, 폭탄 발언. 나는 솔직히, 우리 다 할머니가 있었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 난 할머니 두 분 다 아직 살아 계셔. 아, 그래? 나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음, 그때 6.25 전쟁이 있었잖아. 응, 근데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 빼고 전 가족이 다 죽었거든? 아, 6.25 전쟁, 할 때? 음, 그냥 싹 다? 형제들 다? 음, 근데 할머니 잘, 그, 물론, 훨씬,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 나눠보면, 힘, 진짜 힘들었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음. 근데 나는 지금, 물론 나도 힘들 때가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약간 취업, 뭐, 헬조선이다. 취업하기 힘들다. 그게 뭐 어쩌라고. 그거 해봤자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거에 게 비하면 아무것도 상대적으로 아니다. 당연하지. 그, 그게 뭐가 힘든다고 막 찡찡대는 건지 약간.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적용시키려는 거 아니고, 사실 나한테 그걸 적용시키려는 게 크긴 하지. 나도 힘들 때, 힘들어 할 때가 보면서 나를 이제 제3자 시점으로 나름 바라보려 할 때,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역겨워 죽겠는 거야.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뭐 폭넓게 생각해서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근데 그렇더라도 그런 고통의 역치 같은 건 다 다른 거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하지. 정말 재앙급의 고통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는. 그치?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생존과 관련해서 직결해서 위험도가 훨씬 더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사회는 그만큼 행복도가 같이 비례해서 증진한 것 같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잠깐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상황이 책에서도 나아지고 있는 나오는 건 게 사실이지만. 막 상황이 안 좋아졌다기보단 유지하거나 살짝 줄어들었다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 세상이 발전한 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가하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 뭐, 행복이 약간은 높아졌겠지만 그런 불안, 우울 같은 게 좀 줄어들고. 근데 우리가 발전한 거에 비하면은 근데 뭐, 미미하게 증가한 거지. 맞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음. 스케일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게 약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지, 살짝. 그렇다고. 근데 뭐 어느 정도 약간 그 인간의 그 기본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아. 결국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삶을 살아도 거기서도 약간의 욕심은 또 그 끝이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느낌인가? 겪는 고통이 있기도 하잖아. 거기서 그치. 오히려 막 공허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트레이드 오프는 언제나 있고, 사실. 근데 그것도 돈이 많아본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얘기야. 돈이 없어 본 사람들은 맞아, 그런 맞아.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자기 합리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지.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저런 얘기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아, 맞는 말임. 음, 뭐, 뭐 그런 접근이 살짝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음, 기준이란 게. 내가 뭐, 기준을 내가 든 거는 뭐, 우울이나 뭐, 행복 그쪽을 살짝 치우쳐지긴 하고, 뭐, 뭐, 나 시대적 이거 뭐 배경을 하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뭐 그냥 음, 전반적으로 문제 의식에 대한 그 수준이 높아졌다. 그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거 같아서. 결국 뭐, 예전에 당연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해졌기 때문에 다른 맞아. 것도 당연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좀 더 많아진 것 같아. 심해진 것 같아. 맞아. 뭐 좋은 거지. 그런 의식하는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그리고 계속 여전히 경각심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다만 이제 이 책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그 경각심을 초점을 어떻게 잘 맞출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 나가려고 접근을 하고 주장을 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이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잘못 주장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지. 뭐든지 실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파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 같긴 해. 전반적으로 쭉 책들을 봤을 때. 근데 뭐 여기서 나온 것도 뭐, 막 다 완벽하게 그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긴 하겠지. 그치. 그래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편견보다 훨씬 잘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고는 시도를 했겠지. 당연히 무작위적으로 안 하고. 근데 데이터가 반드시 100% 그러진 않지. 음. 모든 데이터. 이건 뭐 딱히 더 얘기할 건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면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불안을 받아들이는 불안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 자세.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 아니냐? 방금? 음. 그치. 근데 너는 지금은 어때? 불안해? 불안함의 주기는 얼마큼 찾아? 딱히 막 불안한 그건 없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한 재작년인가? 너가 굉장히 고뇌를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 너도. 나도 찾아와. 그래서 그치? 내가 뭘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찾아왔었지. 그때 그런 게 좀 그때 내려, 그치.
뭔가 약간 나도 이런 상황, 이런 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생각이 불안함을 뭔가 그냥 하나의 좀 빨리 방향을 정해서 달려나가고 싶은데 어떤 방향이 맞을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불안했지. 근데 일단 확실한 건 회피하면 안 돼. 그건 맞아. 음. 그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이상적이겠지.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알아. 그게 되게 힘든 것도 알고. 그게 다 되면은 사람들이 왜 우울해하고 자살하고 그렇겠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불안도 있겠지, 분명. 지금 사람들은 왜 불안해할까? 근데 진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걸로 불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고. 이 책에서 그랬잖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큰 자율성을 얻게 되면서 행복하게 하락했는데, 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젊은 여성이 가족, 경력, 막 그런 거, 사회 불평등의 개선, 그거를 목표로 언급하면서 걱정할 일도 많고 불안할 일도 많아지는 거지. 많아진다고 했잖아. 난 그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거든. 그 실제 사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도 여자였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래서 진짜 남자로 살아본 거야.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응, 근데 정말 뭐 그 경험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여자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 뭐 예전에 했던 거대로 하라. 너는 그래야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확실히. 그치, 그건 근데 아니지. 그건 아니지. 뭐 이제 그냥 선택을 하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근데 보면. 또 불안이 되게, 남자가 집안일 하는 게 되게 편할 수도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스펙트럼적인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이 근데 확실한 되게 건 자율과 뭔가 상반되는 것 같아. 그래. 근데 내가 말했잖아. 그 행복이, 이 사람들은 되게 안정적인 상태에 돌입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엔 영원한 안정이라는 건 없거든. 응,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항상성 같은 거지.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되는 것처럼 약간 음성 피드백처럼 이렇게 일정 그 수준을 넘어가면 낮추고 내려가면 높이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겠지, 사실. 응. 근데 이제, 그래서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게 자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어쩌면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 약간 정말 뭐 우리의 그런 직업 취향만 봐도 난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린 뭐 우리처럼 뭐 사업을 해서 하고 싶다, 뭐 도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불안하고 계속 모험하는 기분이 드는 걸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사실. 맞아. 근데 그냥 그런 게 또 우리가 있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잘 되길 바라는 건 항상 똑같잖아. 그냥 다만 그 취향이 좀 갈릴 뿐이지. 맞아. 여기 어떻게든 궁극적으로 보면 다 우리는 좀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지. 삶의 생존에 있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 가족들이나 내 자식들 잘 키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좀 인생을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또 살고 싶어 하고.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는 연속이겠지. 우리의 예측 시뮬레이션은 100%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약간 그런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복잡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불안에 그러니까 대한 얘기를 해보고 불안은 싶었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 불안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린 불안하니까 그냥 이대로 안고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딱 불안은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거를 또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도 가지면서 그렇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그냥 딱 적절한 안정 상태에서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 응. 너도 동의? 아,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사실 음, 알고 있지만, 우리 둘 다 어느 정도.
그래서 알고 예전에 있지만 친구랑도 막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인생은 삼각함수다. 인생은 사인 함수다 막 이러면서. 파도와 같다는 이렇게 합니다. 아, 아무튼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치? 근데 그 사인 함수의 진폭을 줄이는 게 내가 보기엔 행복한 인생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 사인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줄어드는 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안정적이고 덜 불안을 느끼게 될 거고 그걸 우리 목표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을 높이는 그 상수 C값 쓴 개인의 경험이나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선천적인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런 C값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런 걸 높이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이고자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보통 우리가 막 공무원 하거나 우리 딴에는 공무원 하거나 그냥 취직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플러스 C값이 딱 적당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치? 보면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닌 거지. 그냥 위치가 다른 거지. C값의 위치가. 높낮이가 아니라 그냥 이런 곳에도 존재할 수 있고 저런 곳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냥 다만 다른 거지.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상당히 이과적인 해석. 넘어가 볼까요? 그래. 예, 주제 두 개가 20분 만에 끝내버렸어. 근데 불안, 그래? 그럼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음, 이제는 뭔가 왜 불안한지 대충 다 알 것 같거든? 음, 근데 이제 유전자적 문제, 유전자의 진화적 관성에 대한 문제일 거야. 그런 의미에서 약간 내가 나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걸 알고 있는데 숨은 쉬어야 되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나는 요즘은 내가 불안함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 그렇게 접근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가 안 불안하진 숨을 않아. 숨을 쉬고 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다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숨을 쉬어야 되잖아. 음, 한 번씩 불안할 때가 있거든. 약간 고뇌를 할 때나 주기적으로 와.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생각을 깊어질 때가 나름. 근데 그걸 이제 알고 있어.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도 오는 것 같아. 그냥 그렇다. 근데 진짜 나도 불안하고 힘들 때 되게 많았거든 나도. 응. 근데 결국에 불안을 해결하는 것도 사실 그 어떤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해서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 불안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숨 쉴 때 의식하지 않고 숨 쉬는 것처럼 아 그래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불안하고 막 우리 고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계속 그거 생각하잖아. 근데 그치?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작은 위로의 한마디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힘을 얻고 그냥 아 그래 어차피 뭐 바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너무 문제에 깊게 빠지지 말자.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 그렇게 되게 많이 생각을 발전한 것 같아. 약간 음, 그런 거 보면서. 그치. 뭐 아무튼 음. 근데 진짜 의식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의식하면. 행복으로 넘어갈까? 행복. 근데 행복도 이게 좀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한 삶. 뭐가 다른데? 책에서 나왔어.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한 삶. 그러니까 너가 생각했을 땐 뭐가 다른데? 약간 의미 있는 삶, 그러게. 근데 개개인마다 의미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의미 있는 삶은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행복한 삶은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안정된 삶,
근데 어떻게 그게 보면 안 행복할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진포의 값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지. 음. 그런 점. 독립투사들이 독립운송을 하기 마지막 직전에 목숨을 걸고 하는 직전에 의미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뭐 그 사람들 그냥 그것도 뭐 사실 그치. 뭔가 그런 생각을 잠깐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뭔가 솔직히 그냥 생명체로서 생존의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친일파로 사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겠지. 그렇긴 했어. 근데 뭐 이제 그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막 그렇다고 막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보통은 의미 있게 사는 게 그 사람들의 행복인 경우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치. 그게 자신의 행복일 때.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좀 그렇게 나눠놨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의미 없게 살아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그런 것 같고. 약간 그래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있고 없고보다는 숭고하다라고 얘기를 할게. 숭고한 삶과 숭고하지 않은 삶. 그러게. 이것도 뭔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성이의 느껴지는, 말대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지성이. 지성이. 확실히 느끼는 게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은 정말 이 모든 과정이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현상이라니. 이게 말이 돼?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 너 어떨 때 제일 행복했어? 인생을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들 몇 개 말해봐봐. 와, 근데 그게 지금 드는 생각은 그게 맞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나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네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내가 이 느낀다는 게 순간 너무 행복했다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미화가 됐을 수도 있잖아. 한번 그래 미화가 말해봐. 됐다는 의미가 약간 나는 항상 이 생각이 들어. 그때가 떠올려지는 게 몇 개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그거랑 비슷한 상황을 다시 겪는다고 해서 그만큼의 행복을 못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겪는다 해서. 그러니까 미화가 돼버린 거지. 나 스스로에게 내가 거짓말이 돼버린 거. 아니 뭐 약간 처음이기에 더 행복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계속 있기보다는 가끔씩 있어야 더 행복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한 거지. 행복. 아, 그래도 내가 뭐 얘기해봐 뭔가 생각나는 거. 그치. 떠오르는 순간은 음,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 나한테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성적을 열심히 했는데 엄청 올랐어. 단순하게 말해서. 근데 그 전까지 나는 되게 그런 걸 안 하는 애였어. 못 하는 애였어, 잘.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절대로 못 할 거라 했었어, 항상. 공부 안 해가지고. 근데 나 스스로 되게 처음으로 성과를 이뤄낸 거라서 엄청 행복했어. 행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 자체가 바뀜. 그 행복 덕분에. 음, 완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바뀌었다고 해서 무방할 만큼 그랬지. 음. 그게 생각나. 예. 그럼 뭐가 나는 있는데? 일단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분야들이 몇 개 있거든. 응. 그것도 인정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일단은 그 인정받고 싶은 분야나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싶은 정도의 분야에서 그 이상을 내가 했을 때 아니면 내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일단 그게 좀 많이 행복했던 것 같고. 그게 언제였는데? 벌써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약간 그런 거는 문득문득 있지. 뭐 칭찬을 뭐 음, 살면서 한 번 받는 그런 건 아니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나한테 좀 행복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정말로 좋은 대화를 했을 때. 난 특히 그 레이 형이랑 예전에 한번 음, 대화를 했었는데 음.
그때 대화했던 경험이 난 솔직히 너무 행복했어 그때. 그러니까 매번 대화할 오, 때마다 나도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내가 좋아하는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잘 맞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행위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서로 생각이 일치한다는 그런 거에서 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꼭 많은 사람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단둘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너무 잘 될 때, 그때 진짜 좀 압도적인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 막 그냥 계속 막 웃음이 나오는, 아 너무 좋은데? 막 이러면서 했던 그게 좀 되게 행복이었던 것 같고, 그게- 그리고 또 난 뭐 내, 그리고 약간 또, 그리고 또 내 꿈 같은 거를 좀 찾게 되었을 때 뭔가 아무튼 인생에 있어서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있잖아. 너가 말한 거대로 그런 브레이크트루들이 있잖아. 응,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시각이. 그러니까 뭐 매번 다 그런 거 같진 않은데 그런 걸로 내가 스텝업 됐을 때 약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방법을 나 스스로 깨달았을 때 약간 내 의도한 대로 약간 좀 사는 세상이 재밌을 때 그것도 좀 행복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그냥 요즘 그냥 난 대체적으로 그냥 행복한 것 같아 그건. 야, 너 말을 들으면서 뭔가 너도 그렇고 나를 이제 내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음. 나는 내가 자아 실현이 됐을 때 행복해. 음, 그런 것 같아. 맞아. 우리들은 특히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지 제 행복.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깨달음이 딱 있어야 돼. 깨달음이라고 뭔가 심장이 웅장한 그 느낌이 있거든. 음, 그거 했을 때 나는 그런 것 같아. 자아 실현했을 때. 그때도 자아 실현했던 것 같아. 나 혼자서 엄청난 자아 실현했다. 나 인정합니다. 그냥 행복한 거. 오케이. 그래서 근데 막 이런 걸 보면은 진짜 행복이 뭐 어마무시한 쾌락을 주는 마약을 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진짜. 맞아, 약간 그런 소소한 거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게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항상 행복할 수도 없어. 그건 뭐 당연한 뭐 그치. 그러니까 뭔가 항상 막, 와, 그냥 너무 황홀한 느낌에 계속 있는 거는 그런 게 행복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그냥 되는 것 같아. 뭐 그걸 또 행복이라고 인지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 근데 진짜 행복을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않은 거, 우울하고 불안하지 않은 거가 행복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그리고 나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지를 또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물론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봤으니까. 왜냐면은 그걸 알면은 뭔가 이 세상을 너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너가 선택을 할 때도 항상 너가 행복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나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되면 진짜 엄청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 치트키 같은 것 같아, 진짜. 세상을 보는 창을 완전히 내 걸로 바꿔버리는 거. 그치. 음, 진짜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리고 또 우리가 막 또 보면은 우린 아티스트들을 되게 동경하잖아. 예를 들어. 뭐 최근 우리 학교 GD? 응, 뭐 아니 근데 뭐 과거에도 그렇고 아무튼 아티스트들은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많은 팬들이 있고. 응,
근데 그런 팬들은 결국 약간 그런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닮고 싶다. 아니면 저런 사람이 사는 것처럼 너가 말한 것처럼 자아실현하고 싶다 이런 거기도 한데 응. 아티스트야말로 그런 자아실현의 끝에 있는 아티스트 개성 이런 거의 끝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 네? 그렇지 않나? 뭐 사업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일론 머스크나 뭐 스티브 잡스나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지. 응. 근데 아무튼 뭐 대체적으로 그냥 응.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음악가나 뭐 예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나 응. 걸 만드는 그런 예술가들 응. 자기를 표현하는 응. 그냥 그 사람들 자기의 창작물로서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니까 응. 그런 측면에서 자아 실현이나 그런 거에서 좀 탑에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도 또 많은 명성을 또 받기도 하니까 근데 뭔가 사람들이 그런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동경하고 저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는 게 막 뭐 그 사람들도 막 사실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뭐 악플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공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응. 그런 게 결코 멋있어 보여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세상에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동경을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건 나도 동감받아. 그런 부분에서 동감. 그래서 나도 약간 그런 이상이 있었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뭔가 아티스트들이 그 끝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티스트의 그래? 정의가 뭐지? 그냥 그런 예술가들 표현하는 사람들. 뭔가. 근데 뭔가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그냥 뭐 내가 그냥 표현을 조금 더 그냥 시적으로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워딩을 썼을 수도 있고. 근데 난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정재승 교수님이 조금 더 자아실현이 된것 같아. 음. 느꼈을 때는. 그 이제 너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치?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아무튼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존재는 아티스트잖아.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간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게 아티스트잖아. 그치. 물론 그거에서 파생되는 또 엄청나게 힘든 고충들이 또 있겠지만 그럼에도 동경하고 그 사람을 팬으로 하는 거는 그들이 결국 각각의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을 그 사람들이 대신 실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가? 그러니까 너도 정재성 교수님이 너에게 있어서 그런 동경의 대상인 거는 너가 어떻게 보면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정재성 교수님이 살고 싶어서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있긴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동경하는 대상을 가장 많이 동경받는 대상을 보면 행복의 조건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제시한 거고 그거의 예시로 맞는 난 것 같아. 아티스트를 든 거고 너 약간 대중적 관점에서 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치 그리고 난 또 워낙에 약간 그런 아티스트적인 거 좋아하니까 막 디자인 음,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그런 그러네. 측면도 좀- 그러니까 막 음. 그러니까 뭔가 아이돌 배우 이런 거랑 응. 그러니까 GD가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런 거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냥 곡 주는 거, 컨셉 주는 거에 맞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응. 본인만의 스타일로 풀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사실. 응. 배우들도 보면은 막 그냥 대본대로 해서 주어진 대로 착착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런 거를 색깔을 살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그런 게 좀 더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런 그냥 단순히 그런 아이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다 담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랑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거는 되게 좀 다른 거지. 음, 왜 나도 정세준 교수님 집 가서 보면서 진짜 나도 교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좀 없잖아 했지. 근데 뭐 아무튼 근데 그냥 아티스트가 세상을 막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치 어마무시하게 많은 영향을 주잖아. 아, 영향은 주는데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런가? 난 엄청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GD가 우리나라 사람들 패션 트렌드를 얼마나 많이 바꿨어. 근데 스티븐 사람들이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서 그렇지 사람들의 그거 생각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핸드폰 변화를. 사게 했어. 그러니까 그니까. 그냥 스티븐 그렇게나 잡스도 많은 아티스트야? 사람이 어? 스티븐 잡스도 아티스트인 거야? 난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 그 아, 사람의 그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정신 같은 게 담겨 있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오케이. 말하자면 아티스트가 뭔가 이해됐어. 그냥 딱 그런 예체능 분야의 그런 게 아니라 아, 오케이, 오케이. 표현하고 나는 창조하고. 나눠져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너가 오케이 오케이. 사업가나 기업가를 아까 나눴잖아. 그래서 그쪽은 아예 음, 빼라는 줄 알고 이제 혼동이 와서 약간 범주화를 굉장히 구분지어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나는 어, 뭐 예체능 쪽에 확실한 진짜 아티스트는 지금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생각함. 진짜 그 그 사람 사람의 신드롬은 진짜 말이 안 돼, 거의. 그 사람 정치까지 영향 주지.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진짜 엄청난 것 같고 근데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했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빼지면 안 된다 생각해서 한 거지.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타격이 가는데 뭐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대의 아이콘들이랄까? 아, 맞아. 그게 아티스트다. 맞는 것 어, 같습니다. 시대의 어. 아이콘. 약간 시대의 아이콘.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손흥민도 GD도 살짝 우리나라의 아티스트인 것 같고 그치. 그리고 뭐 GD도 솔직히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예전에 얼마나 맞아. 많은 그런 걸 했어. 아티스트 뭐 맞는 것 같아. 그런 여러 의미에서. 명이 있겠지. 시대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진 않아 근데. 옛날에 싸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많은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운동 음, 선수들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치. 메시도, 코비 브라이언트 이런 사람. 그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미스터 빈도 엄청 셌는데. 맞아. 그래서 약간 그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동경하는가 그런 롤 모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되게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접근으로 내 인생을 기획해 나가는 것도 좋은 접근 실제로 난 방법. 많이 하긴 해. 음. 이제 그거를 조합해서 또 내 안에서 또 찾아야겠지. 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니까. 그치, 그치. 약간 아, 뭔가 맞는 말이야. 제2의 땡땡땡보단 너도 제1의 남윤수 당연히 그래야지. 그거. 그런 걸 난 원하니까. 그걸 원하겠지. 당연히.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던 그 보편 소득 같은 게 이런 아티스트들이 모두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거야. 그냥 음, 아티스트가 되는 거에 있어서 장벽은 그런 생존이라던가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무너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그냥 그런 체제 자체가 모두의 뮤즈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뮤즈라기보다 약간 투자자들, 스폰서들 그치. 이 되는 거지. 그 뭐 있었는데 예술가들 후원해주는 사람들 부르는 명칭이 난 몰라. 뭐였더라? 막 과거에도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막 엄청 유명한 화가들을 보면은 그렇게 막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들. 모르겠다. 뭐 아무튼 나 아티스트가 되고 싶겠네. 나? 응, 그치? 너도 그런 의미에서 아티스트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응, 당연하지. 하면 좋겠지. 넌 뒷세계의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농담이야, 마음이 농담. 100% 있는 건 아니고,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좌우되지 않아, 그게. 음, 그건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음. 농담이야. 아니, 뭐, 난 뭐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그래? 뒷세가 막 이상한 데가 아니잖아, 불법적인. 또 그런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 아니었냐? 그런 거. 모르겠다. 뭐 아무튼 연방법원이 그러진 않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으면서 본인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구만. 그건 내가 뭔가 고대하던 느낌. 하긴. 그러니까 뭔가 너가 눈에 띄고 너가 되는 그런 거보다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래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나한테. 음. 그 저번에 기부할 때 익명으로 기부한다 이런 느낌처럼. 오, 하긴. 아, 좋은 대화였어요. 다음 주제 할까 이제 마지막 주제? 정말로 앞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질까? 이게 마지막 주제군요. 우리. 그러니까 오늘도 2시간 못 채우겠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아직 25분 남았는데. 20분 남았다, 20분. 우리 아까 55분 찍었다고? 음, 하긴. 그러니까 1시간 5분이잖아. 우리 아까 그러네. 40분부터 찍었으니까 음, 한 20분 남았네. 23분. 오케이. 그래서 약간 앞으로 정말 앞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질까? 이거는 뭐랄까? 약간 의심이 되는 거지. 과거에도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앞으로도 그럴까? 아무튼 이건 어떻게 보면 살짝 귀납법 느낌이 있잖아. 정말 그 귀납법을 지금 여기서 확신해도 되는지 그런 그게 생각. 사실은 음, 본질적인 거야, 내 생각은. 그러니까 이 책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든 수업에서 다 담아져 있는 공통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 정답을 정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고민하는 게 우리들이잖아. 그러니까 음, 믿음이랑도 관련돼 있는데 결국 희망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왜 사피엔스가 유명해졌냐? 희망을 다 같이 지금 고대하고 있잖아. 인류에 대한 희망을 고민하고 있잖아. 정말로 진짜 앞으로 상황이 계속 나아질까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음,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이 수업을 듣기 전부터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어쩌면 고대하고 있었어, 사실 본능적으로 상황이. 그래서 이 대답을 원하고 있었다. 이 대답을 원하고 있었지. 누군가 정해주고 가지고 고대하고 있었어, 지금. 정말 앞으로 계속 상황이 계속 나아지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인 거야. 여러 가지 음, 파생된 게 있고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 사피엔스 책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사실 이게 내 내면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지. 이 질문에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모든 얘기들이 결국은 이 질문과 연관이 돼 있고 답하고 파다 보면 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뭔가 이 질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 같다. 그래서 음.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질까? 너가 말했던 게 맞지? 너가 아까 잘 얘기한 게 내 생각 잘 얘기한 것 같은 게. 뭐 기납법?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나아진다고 믿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그게 나아지는 게 맞지. 그치? 이런 그게 계몽과 나아지는 거지. 진보는 약간 어떤 시대적 흐름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막 그냥 따라가는 그치. 흐름이 아니잖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겠지만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지. 근데 그러한 그- 측면에서 진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응.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너무 부정적이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한정, 일은 그치. 이 수업을 희망을 이 수업을 불어넣는, 많이 들어야 돼. 이 세계에 희망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맞아. 돼야겠지. 그게 이제 아티스트.
그렇지. 아티스트가 사실 뭐 돼보자고. 나도 승희가 말한. 나도 그런 영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번 수업을 쭉 들으면서. 나도 어, 진짜 뿌듯했어. 뿌듯했어. 멋있지. 맞아. 약간 사명감을 좀 불어넣어 주는. 맞아. 우리 둘 다 각자의 아티스트가 돼서 이렇게 여기로 하면 되나 여기로? 아니, 넌 반대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그럼 하면 딱 맞는 거 아니야? 아 똑똑한데? 각자의 아티스트가 돼서 쭉 가보자. 죽을 때까지. 어때? 진짜 그럼 좋겠다. 정점을 서보자. 음, 나는 이 수업을 너랑 같이 들은 것도 나쁘지. 행운이었다. 솔직히. 진짜로. 너 이 수업 원래 들을 생각이었었나 처음에? 어, 우리가 아니 그럴 고민 생각이었다가 딱 중이었어. 만난 거였었나? 그러니까 마제가 들어서 들을까 했는데 이제 너가 들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음. 아 듣고. 맞아, 우리 딱 과제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들었었지. 그치 그치. 정말 근데 같이 하는 게 더 생산적이었고 훨씬 생산적이고 진짜. 훨씬 더 폭넓어졌고. 근데 진짜 너랑 해서 이렇게 끝까지 영상 찍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그러니까 너랑 해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왔어. 폭넓게. 진짜. 그러니까 그냥 서로가 서로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완전한 양성 피드백이 됐어. 되게 좋은. 진짜. 좋은 게. 우리는 내가 봤을 때 아티스트를 한 목표로 잡아서 둘 다 아티스트가 되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했다. 음. 뭐 후기 이 수업을 들으면서 후기 또 없음. 이 정도면 속이. 뭐 그러게. 후기도 그렇고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가짐 결국은 마무리 뭔가 마무리. 근데 정말 그냥 이제 계속 변하는구나, 세상. 내 생각도 그렇고. 뭔가 단정 짓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게 내 유전자를 거스르는 일이야. 내 본능을. 음, 약간 편해지려고 한다고 했잖아. 음. 근데 결국 편해지려고 하면은 내 생각에 발전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잖아. 그 사상이나 이런 게 죽고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나와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바뀌는 거라고. 왜냐면 늙어갈수록 이런 생각이 잘 안 변할 테니까. 그러면은 나는 사실 그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겠지. 그런 측면에서. 음. 그래서 나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진보하면서 그런 새로운 흐름과 변화하는 발전하는 흐름에 계속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정말 한정 짓지 않고 정말 좀 열린 생각으로 해야겠다. 열린 생각으로 계속 뭔가, 왜냐면은 결국에 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질주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정답을 찾고 싶어 하고 그래도 세계 정답 같은 게 있기는 하겠지. 뭐 물리학적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더 나은 세상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냥 하나에 안주하고자 하면은 그건 언젠가는 되게 올드해지고 구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되게 진보적으로 바뀌셨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음 계속 나 자신을 어디에 하나에 머무르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항해하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자. 나는 그 약간 궁금한 게 너 교회는 계속 다닐 거냐? 그게 이게 그치.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음, 좀또 그, 그런 거 아니? 고뇌의 그러니까 대상. 그치. 어떻게 솔직히 될 것 왜냐면 같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사실 그 종교에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란 말이야, 사실. 종교와 같은 경우에 정답을 정해놓고 그게 그걸 믿으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었어. 너의 마지막 답변을 듣고 그치. 너의 근데 생각을. 지금 현재로서는 안 가고 싶은 것 같아. 음. 근데 뭐 그런 거에 기대고 싶,
그러니까 의지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또 계속 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당연히. 한정 짓진 못하겠어. 근데 다만 그 삶의 가치관적인 걸로 생각을 했을 때 되게 그거는 좀 다르다인 거지. 그치. 다르지. 결국에 거기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엔딩은 결국에 그거야. 결국에 우린 나중에 멸망한다. 종말한다. 심판의 날이 올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난단 말이야. 과연 어떻게 될까, 진짜. 막 희망차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있어. 그래서 그래도 그쪽으로 열어놓자. 그래도 그쪽으로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게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을 가지지는 말자. 그치. 그래서 사실 더 다녀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있어.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안 다닌다 하면은 솔직히 그거는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약간의 귀찮음? 약간의 그런 편해지고자 하는 거? 내가 그냥 불편하니까 이제 뭔가 좀 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 내 삶이 정당해지려면은 그 반대 의견도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겠지, 사실은. 이게 내가 옛날에 그래서 모든 유명한 종교를 좀 찾아보면서 공부했어. 뭐뭐가 어, 있나. 그러게. 그래서 그냥 나도 열어놓고 뭐 언제든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솔직히 최근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게 하는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치.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현재로는 그래. 그래서 나도 그냥 거기 교회다 한번 얘기를 하려고. 아, 진짜? 당분간은 조금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이 바뀌고 하게 음, 되면 그때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것도 아무튼 또 정해놓는 거니까 그치. 그냥 편하게 하자. 그냥 자유롭게. 그냥 굳이 또 막 무조건 다니고 무조건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치. 어떻게 보면 뭐 박쥐가 틀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것 같기도 한데. 박쥐 같은 게 근데 뭐 나쁜 것도 꼭 정해진 거임. 그러니까 약간 난 이 소신 있게 산다라는 게 참 많은 폐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음. 신념은 바꾸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소신이께서. 그러게. 뭐 그렇게 나도 바뀌는 신념 사람을 바꾸지 보고 않는 된다. 피곤했겠지. 응? 나도 그렇게 신념 계속 말 바꾸지 바꾸고 않는다. 하는 이렇게 생각.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냐. 음, 막 그 사람이 어떤 걸 약속했어.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럴 거다라고 난 믿고 있었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계속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뢰도가 살짝 깎이는 건 좀 있겠지. 어렵.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닌 거를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때문에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싫고 아닌 걸 억지로 꼭 참으면서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나 자신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생존적으로 유리하겠구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평판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니까. 나한테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그거지. 나한테 가변성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나의 일관성. 그러니까 항상 변한다는 게 일관성.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신념을 가지는 이유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래서 그냥 항상 모든 생각 열어두는 거. 뭐 아무튼 뭐 내가 뭐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막 내가 전지전능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려면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는. 그때 나의 모든 뇌세포들이 투표를 해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따라가야지. 그치. 그치. 민주주의적으로 뇌를 계속 굴려야지. 민주주의적으로. 어? 응? 약간 야당, 여당 있듯이 다양한 생각을 계속 열어놔야지 진보가 있지. 뇌세포들을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하고자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 같아. 나는 나에게. 그런 의미에서 음. 그러니까 뇌 자체도 민주주의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본질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자본주의 말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상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이랑 가장 잘 맞게끔 그래, 되는 그래. 시스템일 수 그런 있다는 느낌. 거죠. 어. 어,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 음. 그리고 아무튼 나는, 인간이 어, 하는 거니까. 너는? 나는, 맞아. 항상 신중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그거는 전도 생각했는데, 여기서 확실히 더 정리되면서 느낀 건, 굉장히 뇌과학에 대한 매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음, 나는 그래서 이쪽으로 갈 것 같아. 어, 분야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정한 것 같고, 굉장히 어쩌면 본질주의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이. 음. 그러니까 뇌과학이 굉장히 정답이 뚜렷한 정답이 있을 수 있는 분야다. 뚜렷한 정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일 수 있다. 어떤 음, 문제나 어떤 해결책에 의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탐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결국은.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지. 우리가 구성돼 있는 게 결국 그건데. 내가 하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거를 좀 더 좀 체계적이고 뼈저리게 느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고, 공부를.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알 수 있어서 좋았어. 음, 그리고 뭐 내, 어떤 느낌이야? 너 자신을 알 수 있었다 할게. 그러니까 난 원래 나 자신을 탐구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많았는데, 음, 이번에 나 자신뿐만 아니고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더 잘 알 수 있어서, 잘 알 수 있다는 건 설명력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지, 범위가. 설명력이 커졌어. 그치. 응. 뭔가 이런 현상에 대한 행동의 이유 설명력이 다 같은 커졌어. 거를 어. 좀 더 알게 되었으니까. 응. 또 아까 또 하나 더 얘기했었잖아. 응? 뭐 아까 얘기하려다 말하지 않았냐? 아, 그냥 뭐 아까 민주주의 얘기한 거 그거 하고, 인간이란 종이 참 신기한 것 같아. 음, 지성과 문명. 그냥 그 말 그대로야. 그냥 수업 말 그대로 지성과 문명 인간 수업에서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우리가 앞으로 내 앞으로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성을 얻었고, 이게 음, 첫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 내가 어떤 걸 하나서 몰입하는데, 나는 꿈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꿈 중에서 하나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몰입을 하는 거였어. 근데 음, 나는 몰입을 못 찾았었어, 지금까지. 음, 근데 이번에야말로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찾은 것 같아. 그걸 이 음, 수업에서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은 거지. 그게 음. 뇌 과학인 것 같아. 확실히 맞아. 방향성이 정해졌고 단계를 밟으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다음 단계지. 원래는 확실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엄청난 수학을 얻었구만. 응. 나 엄청난 수학을 얻었어. 나는 이제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책을 읽는 게 진짜 어마무시한 그거구나. 와, 내가 방금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 추가적으로. 어, 진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을지 몰랐고 사실. 그리고 응. 사실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한테 미팅을 갔을 때 이 수업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응. 거기서는 뭐 사피엔스를 진짜 뭐 한 몇 주 동안 읽는데 그렇게 일주일 만에 읽어서 남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 응. 근데 나는 그렇게 하나를 막 그렇게 엄청 유심하게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하나를 하면은 그거 하나에 너무 빠진 나머지 그게 다 응.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좀 있거든. 그리고 우리 다 읽었잖아. 심지어. 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약간 뭔가 좀 엄청나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막 뭐 한 챕터 읽고 이거에 대해서 완전 심층 토론하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치, 그건 아니지. 근데 확실히 정말 다양한 의견들, 정말 다양한 생각들,
지식들을 한데 모아놓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야말로 정말 좀 의미 있는 그게 아닌가. 독서의 의미 있는 그게 아닌가. 음, 맞아. 뭐 독서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 뭐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면 뭐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약간 이런 사상적인 거, 우리 믿음과 관련된 그런 거 야, 있어서는 특히 어. 막 그런 거 같다. 나는 그래서 독서를 할 거다. 입대를 해서 100권을 채우고 나올 거다. 그만큼 책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음, 나 확실해. 근데 약간 좋은 책을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은지 그런 거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참 다 읽어보려고 일단. 그러게. 다 읽다 약간 보면 나오지. 뭔가 진짜 객관적으로 좋은 기준을 가지고 항상 책을 선정하고 비교하고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좀 있으면 알고 싶다. 그런 걸 좀 여쭤봤어야 했는데. 그, 좀 들어보니까 음. 저자를 일단 본다는 저자. 그러니까 아, 그 저자가 쓴 책은 일단 한번 보고 해야 돼. 그 저자 같은 다른 책들 응, 여기. 그리고 그 사람이랑 싸웠던 사람 책도 봐야 돼요, 우리. 맞아. 그것도 중요한 거야. 음, 상반되는.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이 있으면 그걸 비판하는 거랑 또 완전히 새로운 거랑 딱 이 세 가지로 이 3분할로 딱 조져주면 되는 거. 응. 아, 인상 깊네요. 그래. 수고했다. 너 수고했다. 한 학기 동안. 진짜 나는 굉장히 의미 깊었다. 진짜 너랑 같이 해서. 즐거웠어, 진짜로. 뭔가 자, 이번 학기 우리, 매학기 진짜 진짜 이렇게 뭔가 발전하는 것 같아. 학교를 정말 알차게 다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뿌듯하다. 너무 기분이 좋다. 이게 행복하다. 나 행복해. 그러니까 이래서 나도 행복해, 지금. 이 수업을 들어서 행복해. 전반적으로 쫙 살펴본 결과. 그러니까. 거의 뭐 교수님 러브레터 아니냐 우리 거의. 아니, 근데 이게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음 약간 굉장히 솔직하려고 하는데, 많은 것 같아, 이거. 진짜. 나도. 야, 음, 우리 잘 살아보자. 화이팅 해서. 오케이. 수고했다. 한 학기 동안 미국 수고 잘 갔다 많았다. 오고 그래 군대 잘 갔다 아, 오고. 빠이. 빠이 영상 보내줘.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다. 너도. 우리 잘 가보자.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